자, 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x-1 곱하기 fx의 극한값이 4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fx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는 리미트 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리미트 fx 이것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의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이것 역시 잘 보면은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역시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적어보면은 주어진 식은 리미트 곱하기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fx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이 부분이 실제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문제에서 기억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극한값을 구해 놓았죠.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전체 답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을 서술할 때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문제 풀이를 서술한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시험이라고 가정하고 풀이를 서술을 한 뒤에 선생님 영상을 같이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을 한 친구들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을 처리할 때 이렇게 적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x-1은 마이너스 2로 다가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f-1이라고 처리를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틀린 풀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엄연히 말하면 리미트 fx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f-1과 같다라고 취급을 하려면 f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 문제 어디에도 f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극한값을 함수값과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은 오답이 됩니다. 자, 연속 개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x값이 a일 때 연속이다라는 정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함축하면 결국에는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a에서 존재하고 그 두 개가 같아야 되죠. 반대로 말해서 fa가 리미트 fx와 같아야 연속이고, 연속일 때만 두 개가 같습니다. 연속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극한값이 들어갈 자리에 f-1이라고 적으면은 이제 틀린 풀이가 되겠죠. 답은 맞을 수 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도록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은 분수이기 때문에 분수의 각각의 항에다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극한값을 이용을 해서 차곡차곡 대입만 해주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은 2fx-9gx 나누기 2fx 곱하기 gx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죠. 미안합니다. 자, x가 1로 다가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즉 이 부분과 여기와 여기가 지금 극한의 종류가 똑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fx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fx 역시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gx도 k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gx도 모두 k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나온 극한값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k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k에 관한 분수식이 나오고, 이것이 문제에서 5다라고 했기 때문에 5를 그냥 1분의 5라고 두고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다라고 해서 k에 관한 식을 세우면 9k 플러스 2는 5k 플러스 30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K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K 값은 간단하게 7이 나오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전혀 없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면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일단 대입해보면 분모 역시 0으로 가고, 그리고 분자 역시 1-1이니까 0으로 가는 전형적인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20쪽에서 0분의 0꼴, 즉 분자 분모 모두 0으로 수렴하는 경우의 극한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식을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해서 이제 분자 분모를 0으로 가게 만드는 인수를 제거를 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주어진 식은 x가 0으로 갈 때의 리미트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 20쪽에서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을 배우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정리를 했었냐면은 식을 변형을 하는데 만약에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가 막막한 경우에는 루트가 들어있으면 유리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배웠죠. 이건 역시 20쪽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루트가 마침 들어가 있으니까 식을 변형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1 x제곱이 되어서, 또 분모 같은 경우에는 x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1 x제곱이 남고, 분자를 처리해주면 1 플러스 x제곱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x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x제곱과 이렇게 나란하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 남은 것은 숫자 1밖에 안 남죠. 따라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분모가 1 플러스 루트 1, 루트 1은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두고, 분자는 1이니까 극한값은 간단하게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역시 x가 0으로 갈 때 항상 일단 각각의 항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관찰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갈까,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분모가 0으로 가고 여기도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이 부분이 0으로 가서 이것도 전형적인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두면은 인수분해를 어디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식을 일단 최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식은 더 이상 건들 게 없는데, 그 옆에 괄호 안에 굳이 이렇게 두 개의 항에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거는 통분을 하면은 더 쉽게 간단하게 식을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통분한다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라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식을 변형을 하는 게 좋을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똑같은 분수인데 항이 이렇게 두 개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혹시 통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그대로 두고 뒤에 것을 통분을 하면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없어져서 여기가 x만 남고, 따라서 분모에 있는 x와 약분을 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식이 진짜로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수분해는 아니고 약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간단하게 x 플러스 3분의 1만 남으니까 극한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까지 선생님 영상을 혹시 봤다면 1번, 2번을 선생님 영상을 봤다면 여기 3번은 처음 풀 때는 틀렸을지라도 이제 지금 풀어보면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3번만큼은 영상을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을 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3번 영상을 보면 되는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1번, 2번 문제를 풀 때 나왔던 것들이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잘 기억을 한다면 3번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실은 풀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을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죠.
x가 4로 갈 때 여기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방금 우리가 1번, 2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하더라. 그 다음에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분수는 통분을 아까 해서 풀었었죠. 이제 그런 것이 기억난다면은 여기는 유리화와 통분을 둘 다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통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x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두고 여기만 통분을 하면, 즉 여기만 통분을 하면 x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x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x 플러스 1이 남죠. 자, 이 분수를 조금만 더 보기 좋게 예쁘게 적으면은 하나의 분수처럼 적기만 하면 분모가 x 마이너스 4 그리고 분자는 x 루트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루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유리화를 하면은 루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면 여기 분자에도 루트 x 플러스 2를 곱해주고 분모에도 루트 x 플러스 2를 그대로 곱해주면 여기 두 개가 x 마이너스 4로 전개가 되어서 역시 x가 4로 가까이 다가가는 중이니까 0이 아닌 x 마이너스 4를 아래 위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남은 식을 모두 정리하면은 루트 x 플러스 2 분의 x 플러스 1만 남아서 이제 대입할 일만 남았죠. 그러면 2 플러스 2 분의 4 플러스 1이 나와서 답은 4분의 5입니다. 처음부터 통분이라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생각해낼 수는 없었을지는 몰라도 1번, 2번 문제를 풀 때 통분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응용을 해서 충분히 3번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혹시나 뭐 모의고사라든지 시험에 되는 상황에서 역시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항이 두세 개로 이루어진 분수는 반드시 통분하라는 건 아니고 통분을 해서 분수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0분의 0꼴로 유도를 해서 뭐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정도를 기억을 떠올리면은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났을 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그때의 루트 안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를 보니까 첫 번째 항도 무한대로, 두 번째 항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한대를 마치 숫자처럼 취급을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0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은 어떻게 풀어라 라고 나와 있냐면 적절하게 식을 변형을 해서 풀어야지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지 식을 생김새를 다시 한번 보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번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극한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풀이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 역시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아래 위로 파란색에 해당하는 식을 곱해서 유리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합차 공식에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남은 것은 여기는 3x 마이너스 3x 3x 마이너스 3x 이렇게 6x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면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곱을 해서 서로 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모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으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따로 한 번 더 관찰해 보니까 이번에는 분자가 양의 무한대로 그리고 분모 역시 양의 무한대로 가는 이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고 배웠냐면은 원래는 분모의 무엇으로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라 라고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서 지금과 같이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져와서 그 분수를 구하면 그것이 답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분자가 현재 1차식이고 그 앞에 숫자는 6입니다. 1차식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그냥 1차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2차식이 아니라고 했죠. 2차식처럼 보이지만 루트를 씌웠으니까 루트라는 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수 과목에서 지수 단원에서 배웠다시피 2분의 1제곱과 같으니까 이것은 루트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x라고 보아야 되고 여기도 x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x의 2분의 1차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2분의 1차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서 분모 역시 분자 역시 최고차항이 모두 1차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분모에도 x가 하나 있고 분자에 6x가 있고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푼다라고 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들고 와서 자,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분자의 최고차항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의 개수는 6이고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에 1, 여기에 1.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와서 분모의 최고차항과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가지고 비를 만들면 이게 이제 비를 만든 거죠. 그러면 2분의 6 해서 나온 숫자 3이 실제로 극한값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도 있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풀이를 한 가지를 더 알려주기는 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적어보면은 완전 제곱식을 유도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루트 안의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x가 들어간 항은 그대로 두고 상수항은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가는 x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이 상수항은 꼭 4가 아니라 다른 숫자여도 답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으니까 얘를 4가 아니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4분의 9로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3x까지 변수가 들어있는 항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있는 4는 살짝 4분의 9로 바꿔줘도 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 것은 x 플러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뒤에 것은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x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양수, 여기도 굉장히 큰 양수에서 2분의 3 정도 빼봤자 항상 양수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그냥 소가로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리미트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 될 테니까 답은 4분의 9가 되겠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x 밑에 급하다고 리미트 밑에 뭔가를 생략하면은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는 모두 적어주도록 합니다. 어쨌든 답은 선생님 뭔가 지금 실수한 것 같은데 4분의 9가 아니라 3이죠. 2분의 3 두 개 더하니까 답은 3이죠. 그래서 아까 풀이 1이나 풀이 2나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열심히 풀고도 오답, 즉 실수를 하기 쉬운 문제라서 일단 어떻게 푸는 게 실수를 유발하는 풀이인지를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가 아니라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10만 이런 식으로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그 절대값은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을 x가 무한대로 가는 것과 비슷하게 착각을 해서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물론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여러분이 다 잘 알겠지만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구나. 큰 틀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 이런 경우에는 분자 분모가 차수가 같으면 여기 최고차항의 앞에 있는 개수만 가져와서 극한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풀이를 그대로 들고 와서 지금도 부호를 무시하고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니까 이 답은 1분의 1이야.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면은 틀린 풀이가 됩니다. 자, 이 풀이가 왜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모 분자가 모두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 부분은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x가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100만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5를 뺀다 한들 무조건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비록 제곱을 하면은 양수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는 제한물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양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해도 이 부분은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거기에서 6을 뺀다고 해도 6은 이제 아주 큰 수에 비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부호만 적자면은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가 절대로 아까 나왔던 답처럼 극한값이 1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아라 라고 자유과제로 주었지만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한 가지 풀이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가 어쩌면 실수를 막기 위한 시험에 최적화된 풀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모든 항정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냥 무언가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록 문제를 바꿔놓고 푸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양의 무한대로 가게끔 바꾸면 되냐면은 x를 그대로 두지 않고 마이너스 x를 t라는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치환을 하면 자동적으로 x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x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자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끔 식을 모두 바꾸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므로 마이너스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을 하고 식 전체를 자, t라는 새로운 문자에 대해서 싹 다 고치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t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모두 다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해서 식을 고치면 분모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로 고칠 수 있고,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런데 마이너스 t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 t의 제곱과 같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둘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x는 마이너스 t로 고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식이 고쳐지고 이렇게 x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t에 관한 식으로 모두 고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평범한 문제풀이로 돌아갑니다. 일단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가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그러면 분모가 t 플러스 5, 분자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고쳐주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 되죠. 그리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져와서 분수로 만들어주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기호는 그대로 적어주고 최고차항 개수가 분모에는 1, 분자에도 1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어서 설명할 텐데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과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리미트를 이게 가까이에 두 개의 식에다가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분배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극한값의 곱셈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극한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루트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루트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는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분자에 있는 x 마이너스 2, 분모에 있는 x 마이너스 2가 약분되어서 분수가 분모에는 x 플러스 2만 남고 분자는 루트 전체 플러스 3만 남게 됩니다. 뒤에는 여전히 그대로 x가 2로 다가갈 때의 fx의 극한값이죠. 자, 이제는 0분의 0꼴이 아닐 겁니다. 분모 분자를 0으로 가는 인수를 방금 약분을 해서 없앴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하면은 첫 번째 분수는 극한값이 4분의 6이 나오고 여기는 문제에서 8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간단하게 12가 됩니다.